오늘은 리뷰 12번째 시간입니다. 2024년 9월 7일에 게시된 영상이에요. 2024년 5월 22일 김호중에 관한 영상이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김호중이 학창시절 학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학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었고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어요. 그는 김호중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그리고 말대꾸를 했다며 무차별적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호중은 원래 인성이 안 좋던 애였고 김호중에게 안 맞은 애를 세는 것이 빠를 정도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3일 언론들은 여느 때와 같이 유명 유튜브 채널의 영상 내용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기사화했고 하루 종일 기사는 쏟아졌어요. 방송들도 신이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주제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속이 되고 맙니다.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이상하게 항상 계획된 각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김호중은 경북 예고에 들어가서 잘 사는 집 아이들과의 빈부격차로 인해 소외감을 느꼈고 남들같이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학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방황을 하며 장기 결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권고 퇴학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장기 결석을 하며 퇴학을 당했을 정도로 학교를 나가지 않았는데 학폭의 피해자라고 떠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폭 영상은 유튜버 래커 연합의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카라큘라가 삭제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삭제를 했을까요? 카라큘라의 영상을 보고 신이 나서 김호중이 학폭을 했다며 떠들던 유튜버들은 카라큘라가 영상을 삭제한 후 그들도 김호중 학폭에 대한 영상을 모두 다 삭제하게 됩니다. 영상들은 삭제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들이 삭제된 것을 모를 것이고 여전히 그들이 했던 말만 믿고 김호중이 학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학폭 기사가 김호중이 여론 재판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유명 유튜버가 떠들어대면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내고 방송을 하는 언론들은 언제나 제정신을 차릴까 모르겠어요. 그들에 의해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을 다시 보니 제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초창기라서 그런지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댓글란에 영상 주소를 적지 않고 이 영상 뒤에 김호중이 직접 말하는 자신의 학창시절 등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방황을 가장 크게 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 대한 소문 중에 깡패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수군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기는 건 학교 밖에선 싸움도 하고 사고도 쳤지만 학교 안에선 내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일부러 폭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불공정한 일을 참지 못하는 성미였기에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선배들과 다툰 적은 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후배에게 달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주고는 매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었다. 남들이 실수를 하면 감싸주기보다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나였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괴롭힘당하는 친구 편을 들다가 싸움으로 번졌고 나중에 보니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학교 생활에 점점 회의가 들었다. 레슨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콤플렉스였다. 예고만 가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성악가가 되는 길을 척척 걸어갈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레슨 받는 친구들과 심리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권고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마저 들었다. 검정고시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자고 마음먹었다. 학교에도 집에도 미련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려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당 일을 하려고 해도 설거지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울분이 쌓이며 밖에서 싸움도 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형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 격인 형이 나를 챙겨주었다.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아등바등하는 내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모양이었다. 그 형이 챙겨준 덕에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지금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조폭이었다느니 깡패였다느니 하는 소문도 이 일로 인해 퍼져나왔을 터이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에 이때의 일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방황의 시기에 또 다른 귀한 인연이 있었는데 바로 서수용 선생님. 나의 평생 은인인 은사님을 만나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호준 군이 학교 다닐 때 인성이 어땠어요? 인성이 굉장히 좋았죠. 단지 조금씩 느긋했죠. 그때는 지각을 하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지각생이었구나. 예, 인성이 착합니다. 그렇죠. 예. 예. 얼굴에서 흘러나오니까. 쟤하고 나하고는 둘이 옛날에 닮았다 했거든.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행사도 많이 다녔어요. 제일 정이 많죠.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뭐 연주도 하러 상주도 가고 자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요. 네. 하는데 잠 좀 안 해. 아,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에는 네. 또 성악가는 잘 자야 된다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이 네. 악기래요, 악기. 행사로 가면은 네. 쟤는 맨날 자. 아, 자다가 자, 호중아, 순서 딱 그만. 딱 나가마. 그때부터 일들이 잘 가는 거야. 아, 사람들 다 넘어가요. 적금보다 더 잘 부르는 것도 그 사람들.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일단은 인성이 예, 예. 천진난만한 편이고 마음이 좀 여려요. 애가 보면은 정도 많고 성장님들한테도 예의 바르고